어제 여론조사가 두 건이 나왔잖아요. 예. 데일리안하고 리얼미터. 아이 데일리아는 아니 어쨌든 에. 그걸 보고 대통령실은 되게 안도했다라는 거죠. 국민의힘 사람들도 봐라. 우리의 지금 스탠스가 맞다. 그렇게 망하는 거라니까. 뭉치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김용현 네. 변호인 기자회견 깜짝 놀랐어요. 내용. 사실상 내란은 자백한 거거든요. 내란 다 자백한 거야. 내란은 자백했는데 이게 형사 사건을 맡은 변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저거를 왜 나와서 공개적으로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정신교육 시킨 거래.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를? 대국민 상대에 지금 자기네 지지층. 논리를 설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다 언론들이 받아 관심을 갖고 써주니까.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에서 해야 될 얘기를 그치. 기자단 불러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두 변호사가 누굽니까? 정광훈 변호사랑 같이 활동하는 변호사들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법무법인의 자격도 안 갖고 있는 법무법인이. 왜냐하면 3명이 안 돼요, 변호사가. 자유 뭐라고. 네, 자유서울. 네. 예. 그런데 어쨌든 모아놓고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시절에 MBC나 JTBC 우리는 니네한테 보도 협조 안 해?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얘네는 갑자기 변호인단이 MBC, JTBC, OBS 다 들어오지 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KBS도 못 들어가겠어요? KBS도. 왜 그런 거지 그거는? 최근에 네. 9시 뉴스에서 네. 첫 꼭지, 두 꼭지, 세 꼭지 이거를 네. 이 비상계엄 뭐 아니면 탄핵 이거를 보도했다고. 명태균 감독도 하고 최근에 보도 스탠스가 약간 달라졌다. 달라졌더라고요. 파우치 사장님이 뭔가 결심을 하셨는지. 전국이 바뀌니까 네. 이 파우치 사장님이 이제는 파우치 조그마 사장. 외국 회사의 가방이라고 안 부르고 디올백이라고 부르나? 디올백이라고 부르기로 했나 봐요, 이제. 네. 근데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왔다 그게 갔다 하니까. 그 스탠스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도 이미 이게 내란이기 때문에 이 인물에 대한 방어는 제가 보기에 포기한 거예요. 포기했어요. 예, 포기한 거고, 다만 이데올로기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4년 5년 동안 태극기 집회에서 주구장창 떠들어왔던 내용을 이제야 공론장에서 공론에 우리가 떠든다, 이 자세밖에 없더라고요. 거기에 핵심은요 이거예요. 민주당 때문이야 이거예요. 핵심이. 그렇죠. 민주당이 탄핵하고 예산 깎아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구국의 결단 비상계엄 한 거야 라고 기자회견의 요지인데, 그거는 바로 유튜브들 교육시킨 것 같아. 고성국, 배승희, 우리의 논리가 서정욱, 우리의 논리는 이거다. 네. 아, 이런 내가 사람들. 나가서 말은 못하지만 네. 잘 알아들어 뭐 이런 건가? 그렇죠. 정신교육 딱 시킨 거고. 봐요. 그 이틀에 3일에 한 번씩 저러한 기자회견이나 입장 발표 계속 있을 거라니까요. 끊임없이 정신교육 시켜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 자리에서도 윤석열과 이 국민의힘 측의 이 전략이 법과 관련된 법정 안에서는 이 법논리와 관련돼서는 침대 축구하는 것이고, 그렇지. 질질 끄는 것이고, 법망의 바깥에서는 여론전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란과 내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결국 이 밖에서 결국 극우 유튜브가 태극기 집회 이런 것과 연계해가지고 떠들 수 있는 거리를 계속 땔감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결국은 모든 얘기를 다 갖고 가게 만드는 요 스탠스도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덕수 탄핵이다, 200석이다, 151석이다 이거 가지고 이제 뭐 난리를 치잖아요. 결국은 헌법재판소에 이 짐을 떠넘길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의 불리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좀 더 클 걸로 보이는데, 그럼 어쨌든 뭐 아닐 수도 있겠죠. 뭐 만약에 200석 기준이야라고 하면은 뭐 한덕수 체제로 그냥 가는 거겠지만은, 어쨌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할 때는 헌법재판소 국민의힘에 1패를 안겼네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 다른 건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봅시다. 또 갖고 가면은 헌법재판소가 또 국민의힘에 1패를 또 안겼네 이런 식으로 계속 헌법재판소가 뭔가 편향됐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거라고요. 그런 와중에 마지막에 윤석열 탄핵 인용 이렇게 나오면 거 봐라,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편향된 이 스탠스를 계속 보여왔는데, 그나마 이 계속 편향된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 윤석열 탄핵까지 하는 걸 볼 때 이것 자체가 헌법재판소가 종북이다 이렇게 가고, 그 얘기를 반국가 세력이 맨날 하고, 그러면 윤석열은 탄핵이 인용되고 심지어 감옥에 가고 무슨 뭐 종신형을 선고받아도 극우 유튜브와 태극기 집회에서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거예요. 윤석열은 그 상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내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를 집권 세력이 하는 겁니다 지금.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제 변호사 쪽에서 임재성 변호사라고 유명한 변호사 있잖아요. 주로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 변호했었던 임재성 변호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 난 후에 하나의 가설이긴 하지만 페이스북에 쓴 내용이 있어요.
하나의 가설이다라는 전제로 쓴 내용이 뭐냐? 혹시 김용현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정광훈 측에서 보낸 사람들이 아닌가? 그리고 정광훈 측에서 보낸 변호사들은 김용현을 지금 옹호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을 옹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용현이 내란에 관해서 다 자백을 하고 그리고 김용현에 관한 개인 디펜스는 별로 관심이 없고 윤석열을 디펜스 하려고 이런 말들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첫 번째, 통행금지가 있는 포고령을 내가 작성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삭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아서 너희들 통행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준 거다. 그래서 국회에서 시민들이 와가지고 군인을 막았으니 얼마나 자애로운 어버이 수령이신가 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그 덕에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계엄 해제했다 이 논리예요. 지금. 그 논리고 원점 타격 질문에는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지극히 당연한 사무다. 오, 원점 타격이. 전쟁인데. 그렇지. 그렇지만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사무. 나는 내 생각이다. 생각. 국무위원 내 판단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둘 다 윤석열을 변론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지. 지금 김민하 평론가 얘기한 대로 윤석열을 변론한다기보다는 이 내란에 대해서 이걸 내란이라고 보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지. 동의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한 일을 한 거고 이게 우리가 이거 왜 한 거야? 우리가 그렇게 민주당 욕을 해왔잖아. 이게 민주당이 다 잘못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어. 이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 논리로 가는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뭡니까? 이걸 이 말하자면 구국의 결단을 수행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형사재판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한 건 그 논리를 살리는 거고, 여기에 필요한 예를 들면 법 기술적인 변호는 제가 볼 때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못을 인정하든가 아니면 이거는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시켜서 한 일이 이렇게 가야 그렇지. 뭔가 책임이 덜어지는데 그렇지. 그건 포기했어요. 그건 포기했고 희한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논리를 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에 어쨌든 나름의 기승전결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비상계엄 할 수밖에 없었어. 민주당 때문에. 근데 그 논리를 하면서 그건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인데, 않겠죠, 그거야. 않을 것인데 그 논리를 계속 여론전으로 하면서 본인들은 법적으로는 보면 윤석열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